당신은 헌신하고 계획을 세우며 직장, 인간관계, 이사, 개인 프로젝트 등 인생의 중요한 단계를 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가 멈춥니다. 당신은 주저하고 미루며 산만해지고 몸이 아프거나 그동안 가졌던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곧 실망감과 죄책감이 찾아오고 또 스스로를 가로막았구나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정체 상태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라면, 칼 융은 심리에는 우연이 없다고 말했으며 모든 종결 뒤에는 상징이 있고 무의식은 소통을 시도하며 멈추고 보고 느끼고 다시 의미를 부여하라는 부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힘을 힘으로 극복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생산성을 강요하고 인위적으로 동기를 채우며 집중력과 절제,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막힘은 표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 비롯되고 대개 당신의 가장 지혜로운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당신 내면의 가장 지혜로운 부분이 당신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멈추길 바라서가 아니라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목표를 이루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아직 아프거나 불안정하거나 억압된 심리의 부분을 통합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우리를 방해하는데 이는 복수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마치 당신 내면의 일부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아가고 싶나요? 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성장하고 싶지만 아직 마주해야 할 두려움이 있답니다. 진전을 원하지만 우선 뒤를 돌아봐야 해요. 융은 이것을 자아와 자기 셀프 사이의 긴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아는 실현하고 통제하고 가속화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아는 존재 전체를 대표하는 자기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의 움직임이 내면의 진실과 맞닿지 않으면 그것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삶은 멈추고 길이 막히게 됩니다. 신호들이 뒤엉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불운이라 부르거나 미루기라고 부르거나 운이 없다고 하는 현상들을 융근 상징적 증상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는 영혼이 하는 말입니다. 아직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먼저 당신이 마주해야 할 무언가가 있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멈추게 되는지, 깊은 심리학이 말하는 전진에 대한 두려움의 본질과 무의식이 왜 보호를 위해 방해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이클들은 당신이 아무리 다르게 하려고 해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가장 깊은 진실과 다시 만나는 가운데 당신의 길을 열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영상은 자기 개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탐구이며 성장에 대한 당신의 의지 아래에 있는 무언가와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꼭 안아줘야 할 부분입니다. 당신은 종종 인생이 당신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돌아가 잃어버린 부분들과 다시 만나길 요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회가 일어날 때 진정한 길이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동시에 잘못될 때 그것을 불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가 멈추고 에너지가 사라지고 영감이 사라지며 거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장애물이 나타날 때 이는 불운의 연속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칼 융은 이것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외부의 삶은 내면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며 길을 막는 것은 내면에서 부서진 무언가가 반영된 것인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융은 이를 상징적 동시성이라고 불렀고 삶의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를 담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을 때 윤기 가장 먼저 던질 질문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지가 아닐 것입니다. 대신 이것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 걸까가 될 것입니다.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며 모든 것을 정리했는데 변화를 앞두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몸이 아프고 예기치 않은 금전적 문제로 에너지가 바닥납니다. 불안 발작을 겪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흥미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당신을 방해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 차단일 수 있습니다. 무의식이 당신에게 아직 통합되지 않은 무언가를 알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이나 비교 도피를 바탕으로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하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성장하려 하거나 더 이상 내면의 진실과 맞지 않는 길을 억지로 밀고 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단은 신호로 나타납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하고 귀 기울이라는 초대인 셈입니다. 마음뿐 아니라 몸 직관 꿈 침묵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융은 증상이 메신저라며 이것들을 너무 빨리 없애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려는 내용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삶이 당신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을 처벌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당신이 그곳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말입니다. 이 준비는 단순한 행동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 심리적인 면에서도 필요합니다. 삶은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내면의 여러 부분과 화해하지 못하고 갈등 상태에 있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산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체된 기분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지만 내면에서는 뭔가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대체로 상징적인 것입니다. 삶이 멈추고 미뤄지고 가로막히는 이유는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스스로를 발견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면 그 차단은 더 이상 처벌이 아니라 통합을 위한 초대가 됩니다. 겉으로는 변화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조용하고 거의 원초적인 두려움이 존재하며 당신이 인지하지 못한 채 작용합니다. 칼 융은 이 두려움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무의식의 깊은 저항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설령 그 알려지지 않은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러합니다. 이는 무의식이 성장을 죽음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죽음이 아니라 상징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진정한 변화는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죽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오래된 정체성 안전하던 안락한 공간 당신을 보호하던 정서적 패턴. 이는 제한적이지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무의식은 단절을 두려워하며 이는 어린 시절 형성된 오래된 연상작용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과거 세대에서 물려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에 눈에 띄는 것이 위험하다고 배웠다면, 성장하는 것이 질투의 대상이 된다고 느꼈다면, 성공한 사람은 가족과 멀어진다고 배웠다면, 변화가 버림받음과 연결된다고 느꼈다면, 무의식은 당신의 앞서 나가려는 모습을 고통과 연결짓습니다. 비록 이성과 논리로는 정반대의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변화를 시도하거나 발전을 이루거나 이전의 패턴에서 벗어나려 할 때 두려움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공포가 아닌 미묘한 방해로 나타납니다. 에너지 부족, 동기 부족, 이유 모를 망각, 뚜렷한 원인 없는 감정적 위기,
창의적 방해, 준비가 안 됐다는 느낌 등으로 나타납니다. 융은 무의식이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당신이 오래된 기준에 반하는 무언가를 하려는 순간을 인식하게 되면 그는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익숙한 것을 유지하고 싶어서 반응합니다. 익숙한 것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그것이 바로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아 방어 기제로 변하는 이유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당신이 그 두려움이 바로 당신이라고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능력이 없고 태어나기 이렇게 되지 않았으며 재능이 없고 힘이 없다고 스스로를 확신하지만 사실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무의식의 메아리로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은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세계의 모든 도구를 가질 수 있지만 만약 당신 안에 아직도 성장과 고통을 연결 지으려는 오래된 프로그램이 살아있다면 당신의 시스템은 스스로 움직임을 제약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깊은 심리가 개입합니다. 심리는 당신을 억지로 앞으로 밀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나아가기 전에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초대합니다. 융은 진정한 발전은 자아가 용기를 내어 내려가고 그림자를 마주하며 억압된 복합체를 보고 아직도 당신의 선택을 지배하는 원초적 두려움과 대화할 때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치유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란 그것을 여정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앉아 그가 말하려는 것을 듣고 그러고 나서 그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자아 방해가 항상 방해처럼 보이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그것은 성급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망치겠어요 라면서 고함 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이성적이며 이성적인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지금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꿈이 너무 큰 것일지도 몰라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너무 피곤합니다. 먼저 쉬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모든 말이 타당해 보입니다. 문제는 어떤 부분에 당신이 말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칼융은 정신이 여러 층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종종 느끼고 싶지 않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 이성적인 마음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이성은 두려움에 대한 세련된 방패와 같습니다. 당신은 다음 단계를 내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현실 감각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책임감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부에 미해결된 장애물인 것을 성숙함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하지만 사실은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융은 이를 상징적 자기기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자아가 익숙한 심리적 구조를 깨는 것이 두려워 그 움직임을 막기 위해 설득력 있는 이유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마치 지혜인 것처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영혼이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무언가가 제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부름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태어나고 싶어 하는 생명이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납니다.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감, 생산성으로 위장된 무관심, 이유 없는 불안 시작했다가 곧 멈추고 싶어 하는 끊임없는 욕구. 거의 이룬 것 같은데 뭔가 나를 막았다. 는 반복적인 패턴. 이 모든 것은 무의식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나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느끼지 않는 척하고 있습니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경우의 자기 파괴는 내부의 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당신의 일부로부터 옵니다. 과거에 꿈꾸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배운 일부 자발성이 위험하다고 배운 일부 성장하면 거절, 죄책감 또는 외로움이 따라온다는 것을 배운 일부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변화하려고 할 때 그 부분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응합니다. 윤근 이러한 부분들이 대화에 들어갈 때 치유가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강요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듣기 시작할 때 당신을 억제하는 현실감이 상처받은 아이의 목소리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를 인식했을 때 당신은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고 다시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진실로 나아가게 됩니다. 때때로 당신이 게으름 무질서 또는 집중력 부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매우 정교한 감정 보호 기제입니다. 윤근 정신이 어린 시절부터 가장 연약한 부분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보이지 않거나 듣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어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방어는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종종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어가 가장 일반적으로 취하는 형태 중 하나는 전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해 봅시다. 상상해 보세요.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새로운 도전을 했다가 굴욕을 느꼈거나 두드러진 모습 때문에 벌을 받았거나 인생을 바꾸려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잃었거나 진정한 자신을 드러냈을 때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이죠. 이러한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 감정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험 성장, 상실, 빈남, 거절당함, 그 이후로 당신이 한계를 넘으려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합니다. 이는 상처가 다시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들은 갑자기 동기가 사라지거나 만성적인 미루기 중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감정적 위기 계획을 뒤로 미루게 만드는 외부 갈등 모든 것이 잘 진행될 때 갑자기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 안의 한 부분이 여전히 원래의 트라우마에 묶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열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한 방어는 계속 작동합니다. 가장 불행한 점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과거가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항상 당신을 아프게 한 것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내부 감시자가 있어서 현재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경우에도 경계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중이 연구한 심리적 콤플렉스, 복합체의 본질입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흉터와 같습니다. 항상 아픈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일으킨 것과 유사한 자극이 있으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제대로 해도 막힌 기분을 느끼는 이유가 장애물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심리적 장벽입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무턱대고 넘거나 강제로 부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통의 근원으로 돌아가 연민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여전히 다시 고통받을까 두려워한다는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칼융 칼 중은
모든 심리적 장벽을 본질적으로 변장된 문이라고 보았으며 그 너머에는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초대는 서두르지 말고 경청하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아픔을 듣고 결코 완전히 이야기되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아직 자신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몰라 불안해하는 당신의 일부를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장벽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이끄는 힘은 치유된 그 부분이 됩니다. 중은 차단을 결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종종 바로 그 길 자체입니다. 그 차단이 바람직해서가 아니라 실제 변화를 위한 열쇠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모든 인간의 삶에서 적응을 계속하는 것이 변화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는 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보통 차단으로 나타납니다. 삶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전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기쁨을 주던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계획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혼란스럽고 과거에 잘 작동했던 틀을 유지하는 데 지쳐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 틀은 당신이 되어가는 사람을 더 이상 지탱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막고 있어. 방향을 잃었고 에너지도 사라졌다. 그러나 윤근 차분하게 당신을 바라보며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개별화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개별화는 융 심리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는 자아가 사회적 적응과 가면에 의해 제한될 때 자아와 심리의 온전함, 존재의 본질적 핵심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차단, 좌절, 허무함 모든 것을 잘 해내고 있음에도 뭔가 깊은 곳에서 잘못되었다는 느낌 속에서입니다. 이 순간의 심리는 당신을 다시 내면으로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발전은 내면의 정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식적인 성공의 이미지, 허무한 노력, 혹은 자신을 회피하는 기반 위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지 새로운 배경 위에서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같은 갈등을 계속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증상을 자아가 보내는 메시지로 보았으며 당신이 본질에서 너무 멀리 떨어질 때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단은 상징적입니다. 단순히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고 집으로 돌아가라 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함께 데려가는 것을 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마도 어린 시절에 두고 온 당신의 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 억누른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결코 공개적으로 말할 용기가 없었던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문제로 치부되기를 견디기 힘든 당신의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부분이 해결의 중심입니다. 윤게 따르면 개별화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진보하려 하거나 도피라고 부르는 목표를 쫓거나 당신 것이 아닌 대본에 따라가려 하는 한 온전함은 요원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단은 초대이자 통과 의례이며 지금까지의 삶과 스스로를 마주할 용기를 내는 순간 사이에 있는 경계입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큰 전환입니다. 차단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 힘을 발휘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진짜 나와 일치하기 시작하는 것, 스스로를 방해하지 않고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전의 시스템을 막고 있던 에너지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전에는 짐이었던 것이 방향으로 변하고 장애물은 포털이 되며
마비는 진정한 움직임으로 바뀝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칼 윤기 당신 앞에 앉아 있다고. 그는 조용히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은 차단에 대해 실패한 시도에 대해, 진척이 없는 프로젝트에 대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제자리 걸음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언제나 가까워지려 하지만 도달하지 못하고, 시작은 하지만 끝맺지 못하며, 믿으려 하지만 곧 무너지는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실망할까 두려워 시도조차 멈췄다고 말합니다. 윤근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정해진 틀 없이 듣습니다. 단지 인간 영혼의 풍경을 이해하는 이의 깊은 경청으로. 그리고 나서 그는 아마도 차분하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차단은 정당합니다. 그것은 게으름이나 무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정신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당신은 늘 하던 대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겠지만 그는 그 비교를 부드럽게 멈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을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그 기준에 맞추려다 내면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아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있습니다. 융은 당신에게 스스로를 믿으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더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차단이 상징적인 이유가 있으며 그 정체 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노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나요?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반응하는 오래된 상처가 있나요? 여전히 붙잡고 있는 자신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그 이미지를 내려놓는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진정한 변화는 가면이 벗겨지고 무엇이 되려는 욕망이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를 받아들이려는 욕망에 의해 넘어설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변화를 시도할 때 길을 잃는 것이 두렵다고 말한다면 윤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계속한다면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 나서면 이전과는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윤기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차단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이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조언할 것입니다. 차단과 싸우지 마세요. 그것이 전하려는 바를 귀 기울여 들으세요. 영혼이 준비되면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갇힌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포털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포털은 지나기 전에 침묵과 현재의 존재, 용기를 요구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모든 방법을 시도해 봤을 것입니다. 강좌, 습관, 계획, 동기부여. 아마 당신은 자신을 책망하고 압박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들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증상과 싸웠을 뿐 그 근원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외부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멈춘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피하고 있는 고통, 미룬 결정들, 반복되는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던 이야기 속에서 말입니다. 차단은 영혼의 요청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돌아가라. 당신이 잃어버린 곳으로 돌아가라. 당신이 숨겨둔 부분으로 돌아가라. 당신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인생이 아니라 아직 인정받지 못한 당신의 일부다. 그리고 들어오길 요청하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화해다. 그러니 스스로를 앞으로 밀어붙여도 소용없습니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진실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지금이 달리기를 멈추고 자책을 그만두고 가장 중요한 소리, 즉 당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기회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을 마비시키는 그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름 붙여진 것만이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의 댓글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한마디가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이 의미 있다고 느껴진다면 구독해 주세요. 여기서는 누구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함께 내면으로 돌아갑니다. 진정한 변혁은 오직 그곳에서 시작됩니다.